부산이 흔들렸다. 롯데자이언츠가 단 한 줄의 공지로 폭탄을 터뜨렸다. AS 팀에서 방출. 그 한 문장이 공개되는 순간 구단 내부는 물론 팬덤까지 완전히 뒤집혔다. 이건 농담이지? 지금 시즌 중인데 왜? 현장 스태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프런트는 침묵했고 선수단은 혼란에 빠졌다. 부산 사직구장은 순식간에 냉각된 공기로 뒤덮였다. AS의 라커룸은 이미 비어 있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름표가 조용히 베어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못 47레이즈.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구단 고위 관계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이건 구단 자살행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때는 내부 사유 비공개라는 짧은 한 줄로 모든 질문을 차단했다. 팬들은 폭발했다. SNS에는 불과 1시간 만에 롯데 미쳤다, 리어서우트. 부산 야구 끝났다가 동시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 사직구장 앞에는 밤늦게까지 분노한 팬들이 모여 진실을 공개하라를 외쳤다. 그는 팀의 심장이었다. 그런데 롯데는 그 심장을 스스로 끊어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의 이 발언은 현재 롯데 내부를 뒤흔드는 가장 큰 불씨가 되었다. 롯데는 왜 이 타이밍에 이 결정을 내렸는가? 단순한 성적 때문일까? 아니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일까? 본지는 그날 밤부터 이어진 구단 내부의 통화 내역과 비공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방출의 진실을 공개한다. 그날 밤 롯데 프런트의 사무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AS 방출 결정 이후 내부 회의실에서는 고성과 한숨이 번갈아 터져 나왔다. 문을 닫은 회의실 안 단 한 문장이 공중에 떠 있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나? 관계자는 말했다. 감독도 단장도 몰랐다. 이건 누군가의 윗선 지시였어요. 이 발언은 즉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졌고 결국 내부 쿠데타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단 내부 회의록에는 경영진 독단 결정으로 인한 조직 혼란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내부 폭로 하룻밤 사이의 결정. 사직구장 관계자에 따르면 AS의 방출은 단 하루 만에 결정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쳤고 팀 미팅에서 다음 경기에 선발 등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밤 10시경 구단 고위층 사이에서 급히 화상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는 불과 47분 만에 끝났다. 다음 날 아침 AS 팀에서 방출이라는 공지가 전 직원 메신저로 전달됐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건 단순한 야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팀 문화와 조직 통제력, 이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그는 너무 커진 존재였던 거죠. 선수단 반발 우린 경고도 못 받았다. 충격은 곧바로 선수단으로 번졌다. 훈련장에 모인 선수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장 박모 선수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경고라도 있었어야죠. 까지 같이 웃던 동료가 오늘 사라졌어요. AS와 가장 친했던 외국인 타자 브라운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구단 관계자에게 짧게 말했다. Was the heart of the team. You just broke it. 팀의 심장이었어요. 당신들이 그걸 부쉈어요. 감독은 공식적으로 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그의 표정은 명백히 굳어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다. 결정한 게 아닙니다. 부산 팬덤의 폭발 우리가 롯데를 떠난다. 부산은 그날 밤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사직구장 앞에는 500여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었다. AS 복귀하라. 진실을 말하라. 구호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구단은 결국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야 했다. SNS에는 팬들의 분노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롯데는 또 스스로 무너졌다. 자부심을 한순간에 버렸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정치다. 특히 부산의 지역 언론까지 가세하며 롯데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팬카페 운영진은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더 이상 구단을 믿지 않는다. 진정한 부산의 야구는 사라졌다. 구단 내부 갈등 보이지 않는 전쟁.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지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는 레이에스 라인, 과 프런트 라인이라는 표현이 반복 등장했다. 한쪽은 그를 팀의 리더로, 다른 쪽은 관리 불가능한 변수로 봤다. 프런트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선수이지만 때로는 감독보다 영향력이 컸어요. 인터뷰 한마디로 여론을 뒤집었고 팬들은 그를 구단보다 먼저 믿었죠. 그 영향력이 결국 위협으로 인식된 것이다. 즉, 이번 방출은 단순한 실적 문제가 아닌 권력 조정이었다. 이사회 긴급회의 우리가 통제권을 잃었다. 11월 1일 오후 6시 롯데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주제는 단 하나, 레이에스 사태의 후폭풍. 한 임원은 그 자리에서 고함쳤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기업의 위기다. 팬들이 등을 돌리면 브랜드도 끝난다. 나 다른 인물은 냉정하게 말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통제력 회복이 먼저입니다. 결국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 작성된 내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레이에스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레이에스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나는 싸우지 않았다. 단지 진심으로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불편한 법이다. 글은 단 몇 분 만에 수십만 개의 리트윗을 기록했다. 팬들은 울었고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계정을 공유했다. 그가 떠난 뒤 롯데의 클럽하우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공백이 아니라 상처가 남았다. 그리고 시작된 무너짐. 줄 이후 롯데는 4연패를 기록했다. 팀 분위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감독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프런트는 뒤늦게 새 외국인 투수 영입을 검토 중이라 발표했지만 팬들은 믿지 않았다. 또 레이에스를 대신할 수 없다. 그는 투수가 아니라 구단의 정신이다. 내 거리에는 리어스 카머백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금도 그 이름은 팀보다 더 크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롯데는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있다. 우리는 신뢰를 잃었다. 그날 이후 롯데의 경기는 더 이상 경기만이 아니었다. 부산의 야구장은 싸움의 현장이 되었고 팬들의 함성은 응원이 아니라 외침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방출이 아니다. 부산 야구의 역사에서 믿음이 끊어진 순간이다. 새벽 2시 부산 남구 롯데 프런트 지하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한 임원이 책상을 내리쳤다. 우린 야구단이지 회사 아니잖아.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게 말이 돼.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방출 결정을 통보한 핵심 간부는 끝까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대답이었다. 그날 밤 이메일 하나가 언론 기자단의 익명으로 전송됐다. 제목은 단 3글자, 진짜유. 속에는 비공개 보고서 4본과 회의 녹취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녹취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이 너무 크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팀을 통제 못한다. 그는 좋은 선수지만 조직에는 위험이야. 이 짧은 대화가 모든 걸 설명했다. 레이에스의 방출은 실적이 아니라 권력 균형 조정이었다. 팀의 인기를 가장 높인 선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기 때문에 버려졌다. 이후 48시간 동안 롯데는 혼란 그 자체였다. 프런트는 언론 차단 지시를 내렸고 선수단은 언론 접촉을 금지당했다. 하지만 익명 인터뷰가 끊이지 않았다. 누가 봐도 정치였어요. 감독님도 속수무책이었죠. 윗선에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사직구장 주차장 CCTV에는 레이에스가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박스 하나뿐이었다. 유니폼, 글러브, 그리고 팀에서 받은 부산 기념패. 그는 끝까지 기자들을 보지 않고 조용히 손만 들었다. 이튿날 아침 구단장은 언론에 짧은 성명을 냈다. 구단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쪽과 협의했습니까? 팬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는 노코멘트만 반복했다. 그 사이 SNS에서는 롯데 불매 운동이 번졌고 티켓 환불 요청이 폭주했다. 스폰서 계약사 두 곳은 브랜드 이미지 검토를 이유로 홍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하루 만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 약 23억 원. 롯데의 결정은 야구 경기 하나가 아닌 기업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박이었다. 같은 시간 레이에스는 호텔 방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렸다. 저 부산을 사랑했어요. 팬들이 있었기에 던졌고 그들이 있었기에 웃었죠. 그는 짧은 침묵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부산이 나를 보내네요. 음성 파일은 몇 시간 뒤 언론에 유출됐고 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야구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다. 내부에서는 마지막 논쟁이 벌어졌다. 우린 지금 조직을 지킨 겁니다. 아니요, 우린 영혼을 잃은 겁니다. 그 대화는 결국 끝나지 않은 채 멈췄다. 이사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리스크는 통제했지만 신뢰는 잃었다. 며칠 뒤 사직구장 전광판에는 한 팬이 남긴 메시지가 비쳤다. 그는 우리의 투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팬으로 남을 뿐이다. 부산의 밤하늘엔 그날의 함성이 아직 메아리쳤다. 롯데는 결국 이겼지만 그 승리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야구는 끝났고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사직구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관중석 사이로 바람이 스며든다. 예스가 떠난 그 마운드에는 아직도 손끝에 열기가 남아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단지 외국인 투수였다. 그러나 팬들은 안다. 롯데의 심장이었다. 롯데는 조직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부산은 사랑을 잃었다. 따로는 계산되지 않는 신뢰. 그것이 무너진 날이었다. 는 공 하나로 시작되지만 그 공을 던지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날 롯데가 잃은 것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한 도시가 믿어왔던 순수함이었다. 카메라가 꺼지고 팬들이 돌아간 뒤에도 부산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떠돈다. 레이즈. 그는 떠났지만 기억하는 함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롯데는 이겼지만 부산은 졌다.